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성창투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성창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대성창투의 상승 모멘텀은 시프트업이기 때문에 시프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프트업 지분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선창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성창투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프트업으로 인해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주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정도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 펀드와 마찬가지로 여기 개인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에서 여기서 대성창투가 되겠죠. 자금을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대성창투가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요. 사실 이 시리즈 A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면서 이 상장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되면은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이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대성창투가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서 시리즈 B, 시리즈 C를 시프트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신 부분은 시프트업 지분 아직 다 엑시트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말이 왜 나왔냐고 한다면 작년 10월 말쯤에 대성창투가 시프트업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주 매각만 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원금 회수만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프트업 지분을 전부 엑시트 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계속적으로 IR 담당자, 즉 주담분하고 통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 투자 조합의 형태, 그러니까 펀드 형태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원금을 회수한 상태이고, 그리고 펀드 형태라서 정확하게 남아있는 지분은 좀 알려줄 수가 없다. 이 지분 같은 경우 조합원만 알려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지분 같은 경우 시프트업 IPO 진행 시에 엑시트를 할 거다라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 시프트업 지분 지금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시프트업이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대성창투가 이렇게까지 투자를 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 이 승리의 여신, 이 니케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이고, 지금 현재 한국은 물론 동남아 그리고 일본에서 특히 인기예요. 출시 이후 상당한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니케에 힘입어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에 상당한 매출과 순이익 측면에서 증가율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매출 같은 경우 지금 2022년 대비 2023년 155% 증가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 1400%가 좀 증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을 만들어낸 시프트업이 4월 26일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시한 지 약 한 달이 돼가는 시점인데, 그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대성공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사를 한번 보시자면은 스텔라 블레이드 대성공으로 인해서 한국 게임 업계가 남긴 것들인데,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 역대 최고로 높은 유저 점수의 각종 긍정적인 지표들이 화랑이다. 그리고 한국 게임도 콘솔 시장에서 먹힌다는 자신감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 지금 약 62개국에서 플레이테이션 사전 구매율 순위 1위에 올랐었고, 그리고 글로벌 플레이테이션 스토어 판매량에서도 톱5에 이름을 올렸었죠. 뭐 미국, 캐나다,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운로드 순위 2위를 기록했고, 영국, 스페인, 독일 등지에서도 게임 판매 차트에 이름을 올렸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더욱더 특이한데요. 일본에서는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계속 품절이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CD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한창 인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 블레이드의 성공으로 시프트업의 기업 가치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죠. 보통적으로 상장 예비 심사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IPO까지 3에서 4개월에 걸린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6월에서 7월쯤에 IPO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같은 경우 기업 가치는 2조 원으로 추산한 바가 있었는데,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흥행을 하면서 매출 쪽으로 도움이 된다면 기업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인데요. 실제로 지금 밴드 기준 시가총액은 2조 7천억에서 3조 5천억 정도 달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대성찬투가 시프트업을 엑시트할 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대성창투의 최근 상승의 모멘텀은 결국엔 이 시프트업이죠. 스텔라 블레이드로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고, 이제 조만간 시프트업도 상장 예정 중에 있으니까 그래도 한 달, 두 달 시프트업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레인지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23일 그리고 22일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지지 라인을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저항대 부근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작년 12월쯤에는 결국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가져왔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버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